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강좌 11탄 대수능 11탄을 해드리겠습니다. 436번입니다. 자, 이 지문도 위에 문제를 한 5개 정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지문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역시 이 지문도 공감이에요. 아까 제가 8강의 어법 문제 렛츠 체크아웃 지문 공감했었죠. 그 지문과 이 지문은 연결하세요.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보세요. 그들의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발달시키도록 이러한 과정들이 운동선수들이 그들의 상대팀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발달시키도록 권장한다는 말 나오죠. 빈칸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the ability to place oneself in the role of another person이잖아요. 요게 우리 한자로 말하면 사자성어의 역지사자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잘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죠. 좋아요, 지문. 그 다음 지문이 337번 지문입니다. 337번 지문인데 이 지문은 왜 제가 수능 예상 지문으로 만드냐면은 안에 보면 별게 없어요. 근데 보면 꼭 수능에서 몰표가 그래요. 수능에서 네안데르탈린, 호모사피엔스 출제자님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나오면 대박이에요. 커피 쿠폰 사주세요.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회 23번입니다. 4회 23번에 요거 매력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apparent conditioning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말 나와요. 여기 보면 train animals for circus죠. 서커스를 위해서 동물들을 훈련시키는데 조작적 조건 형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경험을 이용하는 거다. 이용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 수많은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빈칸 가능, 첫 문장이라 쓰니까 빈칸 가능성이라고 적었어요. 빈칸 적으려고 했다. Their attempt to condition an animal's behavior ran head-on into the animal's built-in instinct. animal's built-in instinct, 본능이죠.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죠. 이거하고 충돌한대요. 그 동물의 행동을 총론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식과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뭔가 동물을 조작적으로 훈련시켜 보려고 했는데 보상을 주고도 근데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여기 EBS의 제목 문제 정답이 뭐냐면 너구리 훈련의 실패, 본능적 행동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본능이 이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동물에게 훈련을 통해서 행동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동물의 본능적 행동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벽으로 가능성이 있고 요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빈칸 좋아요. 챙겨주세요. 과거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모의평가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 4회 29번 들어갑니다. 자, 4회 29번에 이거는 벌과 꽃이 서로 수분을 하는 상호 영향을 주는 공생공조라는 지문입니다. 상호작용, 공생공조, 공감 너무 좋죠? 그런 뜻에서 제가 잡아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이득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벌과 꽃은 식물은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괜찮거든요. 과거에 나왔던 EBS 지문이 이거보다 더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여기 EBS 어휘를 잘 연결하면서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회 32번 지문이거든요. 32번 지문인데 강력하게 추천하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이가 하다고 그냥 또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요새 우리 딸내미도 2단성 장독이거든요. 근데 아이폰에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했다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걸 유치원들 애들이 잘 불러요. 저도 우리 딸한테서 그 노래를 간접적으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요새 또래들이 유치원 애들이 그 또래들이 사랑을 했다 아이폰 노래 불러. 이게 제가 광고는 아닙니다. 그 노래를 부른다. 지금 그런 내하고 비슷하죠. 그때 나이 또래는 그렇게 나무로 올라가
그때는 킥보드를 다른 게 고도로 해야 되는 킥보드를 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또래가 같은 게 나이가 아니라 그 조직 사회 속에서, 집단 속에서 능력과 사회적 위계를 기준으로 잡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래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참신해요. 소재 괜찮아요? 그래서 꼭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이 433번 지문입니다. 433번 지문이고, 이거는 전체 교지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그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독자적으로,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역시 이것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 지문을 EBS가 골랐고, 이 지문은 또 교수님들이 출제하려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이 참 좋아요. 근데 아까 여기에 빈칸을 만들 수 있는데 안 되시겠죠, 빈칸은.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아세요. 알고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빈칸은 빈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적어놨는 겁니다. 밑에 지금 빈칸이 없죠? 어쨌든 첫 문장 잘생기고 내용은 문장 위치 좋아야 됩니다. 위치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질문이 4회 40번 질문입니다. 4회 40번 질문요. 40번 질문인데, 사회적 이거는 첫 문장에 보시면 이것도 광고, 아이들과 광고에 대한 죄송합니다. 광고에 대한 질문인데, 아이들의 사회적인 현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역할이 아무로서 소비자로서, 애들도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소비자입니다. 왜? 애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물론 없기도 없겠지만은 부모님을 쫄라서라도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들을 타겟으로 그런 상품들은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때 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다 애들한테 잘 하잖아요. 소비자로서의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애들도 TV를 보면서 그 안에 나오는 광고를 보겠죠. 그러면서 소비 성향이 점점 커지고 좀 더 논리적이고 정교해집니다. 또 거기에 대해 비판도 생기고요.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중간에 보시면 그게 BBC 방송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광고가 없는 그런 TV를 본다 하더라도 하면서 비가 만들어놨죠. 더 물질적인 야망을 가지게 돼요. 누구보다도 텔레비전을 아예 안 보는 아이보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애들은 광고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고, 이거는 오늘 제가 뒷부분의 지문에서 광고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1지문 2문항을 다룹니다. 그 지문과 연계시켜 보십시오. 광고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점과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은 1지문 2문항 지문인데,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1지문 2문항 지문인데 41번 42번 지문인데, 이건 어떤 기술,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나오고 인해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일부 권력층으로 모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또 밑에 나온 이야기가 옛날에 종교 집단에서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들이 그걸 실천하고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 신도들한테. 근데 이 소식을 맞다내면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접하면서부터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생활에 적용도 하고 종교 활동을 널리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러면 권력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기술이,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신기술이 나오면 모든 세상의 사람을 똑같이 고르고 그 신기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이익을 보는 쪽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고 힘이 빼앗기는 쪽도 있고 힘을 얻는 쪽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독해를 해보실 거 아실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순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순서 문제라고 했고요.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순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만약에 낼 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A, B, C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색깔 있죠? 파란 거. 색깔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냐 하면은 요까지죠. 봤을 때 두 번째 순서 문제를 만들 때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A 다시 그 다음 B 다시 C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요약을 토대로 문장 요약 요지 또는 빈칸도 있고요. 순서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회로 들어가겠습니다. 5회. 수능완성 원래 마지막 회. 자, 5회 33번 지문입니다. 33번 지문인데 33번 지문은 어떤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사상가, 보통 종교인이라든가 철학자들, 성각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고독한 상태에서 뭔가를 몰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터득해서 강의도 하고 설법도 하는데 조금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빈칸에 보면 첫 문장에서 저는 이제 교재를 보여줄게요. 인간의 경험에 가장 풍부하게 임하지않은 사람 중에 일부분은 모든 인간들의 복지에는 거의 기여하고 임하지 않는다는 말을 던져줬어요. 특히 그러면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더 위대한 사상가의 일부 사상가들은 자기중심적이랍니다. 그리고 소외되어 있고 자기 나르시즘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면서 뭐에 집착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집착을 한답니다. 뭐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복이나 복지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 나와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다음 he find this부터 여기 있죠. 문장 위치도 만들어놨는데요. 그는 이러한 아주 귀중하고 값어치 있는 통합적인 과정을 발견하게 돼. 근데 그것이 명상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같이 이것은 거의 관련이 없어. 남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정답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자기의 최대 통찰력, 새로운 통찰력을 발견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연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질문에 34번 질문입니다. 요거는 음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관현악단, 현재 관현악단에서 사용되는 그런 악기가 엄청나게 변했죠. 물론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근데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이라는 과거의 위대한 음악가들은 굉장히 좋은 곡을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뭐에 불구하고? 기술적인 결함이 힘들어. 자기들이 그 시대 악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곡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현대에 들어서 이 과거의 그런 악기, 뭔가 투박하면서 덜 정교한 그런 악기를 가지고 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하이든이 살았던 그 시대 음악을 잘 연주해내고 할 수 있으면 대박이라는 거죠. 그게 이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EBS에서 만든 정답 보면 여기 5번 답으로 나오거든요. 그 표현수단의 절대적 정교함이 아니라 표현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절대적 정교함은 기술적인 정교함을 말해요. 기술적으로 뒤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음악적으로 잘 표현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시험 문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번 들어갑니다. 36번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지문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정함이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공정함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지, 공정함이라는 정의는 정말 100%인데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야기가 참 지문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실험난을 해결하는 지문이 나와요. 그 지문하고 이 지문하고 뭔가를 좀 더 같이 매치를 시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올해 최저임금이 최대 이슈가 떠오르는 그런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국가적인 노력도 있고요. 그래서 공정성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장 나옵니다. 이게 소득의 재분배인데 가진 사람 부자들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원래 테이크라는 단어를 나쁘게 보내면 빼앗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부자들의 부를 어느 정도 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정말 서민층 저소득층한테 올바른 방법으로 의료혜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누어 줌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걸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너무 많이 가져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다 없는 사람 다 주려고 한다. 차라리 내가 자선해서 베풀면 난 마음 편한데 너무 많이 세금을 내가 넣으면 싫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중개 조율이 필요하다. 왜?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세금도 많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의혹은 그것은 안 된다는 또 이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이 어려워요. 부의 재분배라는 자체가. 저는 전공이 안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질문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질문이고 만약에 교수님이 출제한다 하더라도 직접 연결을 내시든 간접 연결을 내시든 간에 교수님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내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질문 과학 같은 이런 질문은 무조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번 질문이 있습니다. 37번 질문에 200%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첫 문장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순서 문제 나왔는데 이게 빈칸이에요. 빈칸 가능성이죠. 기술적인 진화, 발전은 시스테매틱은 전반적으로 전체 영향을 준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어휘 문제를 다 만들어놨어요. 어휘 문제 진짜 좋아요. 이거. 강력하게 어휘 문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문제 별표 써놨죠. These are mutually interdependent and cross-enhancing socio-technical systems of production and use. 이 부분 있죠. 놓치지 마십시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별표 넣으시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요양문 지문, 입에서 요양 지문에서 했었죠. 아동들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다. 자기 역할을 한다. 그런 질문을 했었죠. 광고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광고에 대한 부정적 측면입니다. 이게 criticize, advertising, defend, advertising이죠. 그래서 요 질문만 위에 1달러만 내면은 어법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2개를 내면은 광고에 대한 양면성, 광고에 대한 찬반 양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위치라든가 빈칸 아니면 요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죠. 반사회적인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회에서 광고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질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추천하고요. 이로써 원래 치는 대수능 모든 강좌를 마치고요. 예상 문제 부디 단 한 사람의 고3 수험생이나 N수생이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강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원래 내년 좀 일찍부터 강의를 찍어드리게요. 아무튼 제 강의를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